자, 1159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난번에도 이거 잠깐 얘기 안 했나? 1159번은 두 점 AB를 지난 직선 위에 점 PX, Y가 있고 AB 길이가 14일 때 얘를 7로 나눠주면 양변 7로 나눠주면 9-2로 바꿔서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럼 9-2분의 9B1-2A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외분점을 의미하겠죠. 선분 AB를 9대2로 외분하는 점이 바로 P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선분 BP의 길이 구하는 거죠. 그럼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 선분 AB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9대2로 외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요만큼, 그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서 B점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P점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9고 요만큼이 2니까 실제 요만큼 AB의 길이의 비율은 7만큼이죠. 그래서 AB의 길이가 14라고 했으니까 BP의 길이는 이만큼 차지하는 길이의 비율인데 1만큼 차지하는 길이의 비율의 길이가 2죠. 2. 그 다음 얘는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14면 되죠. 그죠? 그래서 BP의 길이는 4 나와주면 되겠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1180번 누구시죠? 승견이 되겠습니다. 1180번도 아마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80번도 보면은 일단은 얘가 외곽이 이등분선이잖아요. 그쵸? 네, 외곽이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다 보조선을 먼저 한번 그립니다. 이거랑 평행하게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C점을 지나게끔 보조선을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보조선을 먼저 그려주면 얘가 엇각으로 각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가 동위각으로 또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밑가의 K 같은 이등변 삼각형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좀 뻑뻑거려. A점, C점, B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본다면 여기가 루트 5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루트 5입니다. 이걸 2점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A점하고 B점의 길이는 루트 10이죠.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이렇게 큰 삼각형이랑 닮은 겁니다. 그죠? 네, 닮은 거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길이가 루트 10이고 요만큼이 루트 5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2의 길이의 비율이잖아요. 루트 5 대 루트 10이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 2일 때 요만큼이 1만큼을 차지하는 거지. 1대 루트 2의 길이의 비율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써본다면 B점이라는 것은 선분 BC를 루트 2대 1만큼의 길이의 비율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루트 2대 1. 그래서 이거 외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넣어주면 그럴 수 있죠? 이 계산은 승빈이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니? 1197번. 1197번 누굽니까? 예준이? 보겠습니다. 1197번도 이것도 질문이 있었어. 그 전반에서. 다 비슷하다. 모르는 게. 1197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중점. 응?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각에서 예? 선분을 2등분하는. 그러니까 오, 점점 귀가 빨개지고 있어? 그거 아니야?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의 교점. 중선이라는 것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면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이 중선이잖아.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니까 뭘 이용한다? 중선정리. 중선정리. 파푸스 중선정리 얘기해줬잖아. 지난 시간에. 그쵸? 네, 파푸스의 중선정리 이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와져 있는 게 AB제곱이랑 AC제곱이 나와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을 때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죠. 그러면 AB제곱이랑 AC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제곱. 그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디였어? 무게중심 점의 좌표 나와줬고 A점 좌표 나와줬으니까 무게중심의 성질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M이라는 점을 먼저 찾을 거야. M점을 찾으려면 선분 AG를 몇 대 몇으로?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M점이죠. 그럼 M점을 먼저 찾을 수 있죠. 그럼 M점만 찾으면은 우리가 뭘 구하면 되겠죠? AM제곱. AM제곱을 구하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BM의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BC제곱은 어차피 요거 길이 구하면 2배 해주면 BC 길이니까. 그래서 BM의 길이를 여기서 중선 정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구해줄 수 있겠죠? M좌표부터 먼저 구하고. 일단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계산도 안 되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6번 누구시죠? 지원이? 네, 볼게요. 자,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 이것도 얘기 안 했나?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가 AP제곱 더하기 삼각형 ABC의 내부인 점 한 점 P점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무게중심을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걸 잠깐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A점을 x1, y1, B점을 x2, y2, C점을 x3, y3라고 했을 때 P점이 이 내부에 있잖아요. 그럼 P점을 이제 x, y라고 놓는다면 AP제곱에 관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x1제곱 더하기 y-y1제곱. BP제곱은 x-x2제곱 더하기 y-y2제곱. CP제곱은 x-x3제곱 더하기 y-y3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최소값을 찾으려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3x제곱, 3y제곱의 형태니까 3으로 묶어준 다음에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면 x-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전체제곱 플러스 3 곱하기 y-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전체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나머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얘네들이 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모이면 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게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에서 최소가 되는 경우는 무게중심을 찾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4번이 되겠죠? 마주보는 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되시겠죠? 찾아주시면 되고요. 1208번 누구시죠? 1208번 예은님. 네, 대현님 왜 이렇게 안 오네? 만들어갔구나? 결제는 됐는데? 또 지금 자기 먹고 싶은 거 또 사오는 거 아니야 이거?
집이 막히는. 너도 상상가야? 네. 그러면 육판 상담만. 아 그래? 저기 태양쌤만 월드컵. 월드컵? 태양쌤만. 왜? 태양쌤이요. 아니, 쌤도 아 나는 안 먹는데 왜 세랑쌤을 왜 사줘? 와, 어차피 태양쌤 보시면. 아 그런가? 아직 입금 안 됐어. 아직 입금 안 됐는데? 얼마 샀어? 얼마 찼어? 몰라? 아, 자기도 안 해려고 막 쓰는구만. 많이 써? 월드컵 네로나 세계는 또 뭐야? 아니 이것만 그냥 살았는데 이게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월드컵 수익한 다음에 빨리 뜯어봐. 나랑 같이 나눠 먹어야지. 비리 상태. 아니지, 그렇게 뜯으면 안 되지. 아, 쌍쌍바는 이렇게 쪼개서 먹어야지. 안 되지. 아, 잠깐만, 아니야. 왜? 쪼개서 먹어야지, 쌍쌍바는. 아이, 씨!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살살해. 아니, 야, 세게 하는 애가 이렇게 조그맣게 뛰어내니까? 그래요? 그럼. 세게 해봐. 네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야, 씨. 어디서 뛰어봐. 자. 야, 다 먹어. 나 한번 해봤어. 심심해서. 쌍쌍바는 원래 그렇게 먹어야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08번. 1208번 누구시죠? 네, 예은이. 볼게요. 자, 얘는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랑 2x 더하기 1이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나는 거고, PQ의 중점 M에 내린 수열발 H라고 했고, MH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이용을 해줄 건데, 그림이 좀 이상하죠? 기울기가 2인데 얘는 꼭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처럼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맞긴 하더라고. 그림이 잘못됐고, 일단은 좌표를 좀 설정을 해주면 요만큼의 길이가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 길이가 2가 나와야 되죠. 근데 뭐 그림이 좀 안 맞긴 하지. 그죠? 네, 좀 불편하죠. 네. 그럼 H점은 이제, 아니지. 일단 요 길이가 2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왜 X좌표가 1이니까 M의 Y좌표는 3이죠? M점의 좌표는 1,3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1,3. 자, 그 다음에 이제 P점하고 Q점의 중점이 M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 교점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 이 M이라는 것의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게 1이라는 얘기죠. 1.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연립한 방정식의 해와 같을 거니까 ax제곱이랑 2x 더하기 1이랑 바뀌어놓고 이항을 시켜주고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거계수 한계 이용해줄 수 있죠. 그럼 근거계수 한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여기서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2죠. 그러면 a분의 2가 2니까 a는 1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a가 1이니까 P점하고 Q점 아예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P점과 Q점을 아예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점은 1-루트 2, 3-2루트 2. Q점은 1 플러스 루트 2, 3 플러스 2루트 2. 그래서 PQ의 길이 그려주면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풀이는 뭐 이상하게 뭐 PQ 근거계수 한계 이용해서 구해줬는데 뭐 풀을 필요 없죠. 어차피 A를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 그죠? 내가 볼 때는 풀이가 조금 더 복잡하고 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A 값 구할 수 있으니까 A 값 구해서 PQ 좌표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209번 누구시죠? 이분이
1209번은 요거 말고도 뭐 센 교재도 있고 뭐 교재도 되게 많아요. 1209번은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선생님이 무게중심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죠. 무게중심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의 각각의 중점을 연결할 때 또는 똑같은 비례를 갖고 있을 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도 무게중심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삼각형을 한번 본다면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죠. 왜냐하면 직각이고 막꼭지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길이 합동의 직각삼각형 두 개 합동이니까 이 빗변의 길이 두 개가 같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빨간색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 직각이고 여기 변의 길이 하나 같고 그 다음에 막꼭지가 같고 나머지 각도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 합동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같죠. PB랑 BR의 길이도 같죠? 그럼 다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되겠죠. ABC는. 그럼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곧 ABC의 무게중심과 같으니까 저걸로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되시겠죠? 직선의 방정식 내가 설명 안 했다고? 안 했어?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한번 들어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잠깐 풀던 거 잠깐 멈추시고 직선의 방정식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한번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일단은 다 한 점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죠. y-b는 mx-a로 얘는 y는 mx의 그래프가 기본형이고 그거를 a, b로 평이동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런 형태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원의 방정식 할 때도 특정한 점을 지나는 정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한 점을 지날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써먹을 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은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쵸? 삼각함수 다 배웠잖아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의 길이의 비율이니까 x축이 있고 그거랑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각도일 때 그쵸?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의 길이의 비율이 곧 기울기를 의미한다. 탄젠트 세타가 곧 기울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시다.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뭐부터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까?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줘야겠죠.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 다음에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다.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도 다 알고 계셔야겠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일 때 x절편은 a고 y절편이 b죠. 만약에 3x 더하기 4y가 5다. 그럼 여기서 x절편이랑 y절편 바로 구하려면은 일단 우변을 1로 만들어주면 되죠. 우변을 1로 만들어주면은 5분의 3x 더하기 5분의 4y니까 이거 역수치해주면은 a가 3분의 5고 b가 4분의 5. x절편이 3분의 5고 y절편 4분의 5일 때가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다. 세 점이 한직선 위에 있다면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들이 다 같으면 되겠죠. AB, BC, AC.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하는 거는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분할한다. 도형의 넓이를 분할할 때는 만약에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이 되죠. 그렇죠? 결국에는 얘는 좀 중선이 되는 거니까 그 선 위에 무게중심도 위치해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를 이동만 한다?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겠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넓이가 이등분이 된다. 이런 거. 두 직사각형이 있다면 두 직사각형의 교점을 둘 다 지나면 되죠. 둘 다 넓이를 이동을 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부호에 따른 직선의 배형은 이거 중학교 때도 한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 7을 보겠습니다.
자, 유형 7번을 보면은 직사방정식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정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일 거고요. 자, 정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직선이 실수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니까 K에 관한 항등식을 풀어준다면 그 X하고 Y에 해당되는 게 바로 특정한 한 점을 지나게 되는 정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다라는 얘기죠. 자, 얘는 이 뒤에 나와져 있는 유형 8번하고 같이 연관지어 8번? 8번? 어디 갔어? 9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직선이 일반적으로는 한 점에서 만나죠.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빼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직선은 두 점이 정해져야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한 점만 지나는 직선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식이 뭐냐면 1번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 이꼬르 빵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1번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 이꼬르 빵. 자, 여기서 한 점이 주어진다면 이제 직선의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식에다가 x, y 점의 좌표를 레이블 하면 k 값이 구해지겠죠? 맞아요? k 값이 구해지잖아. 그럼 k 값을 다시 저 식에다 넣어주면은 식을 정리하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얘는 물론 두 개의 직선이 주어지면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걸 연립하면은 x랑 y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이제 그게 나온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식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x가 11분의 13, y가 17분의 19 뭐 이런 식으로 그지같이 나와. 연립을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직선이 교점이 부화할 수는 있지만 그지같이 나와서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멘탈이 망가질 수가 있어. 멘탈 보호를 위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고 1번 직선 곱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 이걸 빵 해서 여기다가 다른 점을 넣어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와 교점 구했더니 와 그지같이 나온다. 와 이렇게 구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디 갔어? 유형 8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유형 8번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이죠. 이런 형태는 계속 원의 방정식에서 써먹을 거니까 꼭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의 방정식뿐만 아니죠. 다른 거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이런 형태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K가 들어가 있다. K로 묶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M이 들어가 있다. M으로 묶어서 그래프를 해석을 하셔야겠죠.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이다. 기울기랑 상관없이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1에다가 앞점을 딱 꼽아서 기울기를 돌려보면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아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1255번도 네,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3,1에다 딱 앞점을 꼽고 그래프를 돌려보면서 이 삼각형이랑 만나는 부분 그러면 여기랑 여기서 만날 때가 기울기가 최소가 될 거니까 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범위를 일단 삼각형에서 만난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넘겨서 유형 10번은 또 중학교 때도 이미 또 했던 겁니다. 그죠? 표현할 때는 각각의 기울기의 비율은 같고 y절편의 비율은 틀려야겠죠? 일치하는 경우는 다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는 물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일반형일 때 수직 조건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AA' 플러스 BB' 빵이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수직 조건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둘 다 수직 조건 알고 계셔라. 되시겠죠? 그 다음에
유형 12번은 성분의 수직 이등분소의 방정식은 뭐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 두 가지 이용하면 되죠.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 이용하는 거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할 때도 써보는 거죠. 네,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나중에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형태이죠. 그래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 이용해서 수직 이등분선 구해주시면 된다. 세직선의 위치 관계도 뭐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렇죠?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두직선의 기울기 갖고 나머지 한 직선만 다루고 뭐 세 개 평행할 때. 얘는 따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역이 나눠지는 게 세 개의 직선으로 나눠지는 영역이 뭐 6개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을 수 있고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럼 세 개의 직선들이 다 평행하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직선의 방정식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죠. 정과익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암기하고 계시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할 때도 판별식 잘 안 쓸 거예요, 선생님은. 네, 정과익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요거 D 이용해서 맨날 다 할 거예요.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한 2줄에서 3줄 정도는 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계산하는 것도 조금 더 과정도 단순하니까 주로 요거를 이용할 거다. 그래서 별표 동그라미 2개 당구장 해주시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있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c-c' 해주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식은 몰라도 되죠? 그렇죠? 네, 평행한 직선이니까 한 점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정과익선 사이 거리 구하는 식으로 해줘도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좀 강조적이면 조금 더 몇 초라도 멘탈이 좀 편안할 수 있잖아. 아 이거 바로 나오지? 아 여유로워? 괜찮아? 멘탈 강화를 위해서라도 암기해주는 게 또 편리할 겁니다. 자, 정과익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 지난번에 하다가 말아갖고 저기 반해서 좀 했었는데 일단은 유도하는 게 뭐 과정이 간단하진 않아요. 간단하지 않는데 그냥 과정만 한번 살펴보면 A점이랑 이 직선 L이라는 직선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선을 내린 거 요게 이제 정과익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D죠. 스몰 D. 자 그러면 여기가 X1, Y1이고 요 수선의 발을 X2, Y2라고 설정을 해주면 이 L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럼 그거랑 수직이가 되니까 이 AH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B분의 A가 되겠죠. 이가 B분의 A가 아니구나. 이거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A분의 B. 자 그러면 A분의 B라는 것은 얘가 기울기니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X2-X1분의 Y2-Y1이 A분의 B죠.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를 X자로 곱해주면은 BX2-X1 빼기 A Y2-Y1 이걸 빵이 되겠죠? 자, 요 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H라는 점, 수선의 발은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꼴 빵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X랑 Y 대신에 X2랑 Y2를 넣어줄 수 있죠. 맞아요? X2랑 Y2랑 넣어주면은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 이꼴 빵인데 얘를 식을 좀 변형을 좀 해볼 거예요. X2-X1에다가 A 곱해주고 Y2-Y1에다가 B 곱해주고 플러스 C 한 다음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를 더해주면 위에 있는 식은 똑같은 거지. 식을 변형을 좀 해주면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이거랑 연립해주려고 밑에 있는 거 연립해주려고 이렇게 식을 변형해준 거 위에 있는 식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없애주려면 여기다가 A를 곱해주고 각각에다가 네, 여기다가는 B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1번식, 이거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에다가 A 곱하고 2번식에다가 B 곱해서 연립을 해주면 얘네들이 없어지죠. 뒤에 있는 게. 그러면 X2-X1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항을 해주면. 맞아요? 같은 방법으로 1번식에다가 B 곱해주고 2번식에다가 A 곱해준 다음에 빼주면 이제 Y2-Y1만 남는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다 넣어주냐? 우리가 구하는 거는 PH의 길이죠. AH의 길이.
AH의 길이니까 이 식에다가 넣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그 식을 정리해준 게 이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뭐 증명하는 게 만만치 않죠? 증명하는 게 쉽진 않아요. 대신에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아직 암기 못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의 방정식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특성의 방정식뿐만 아니고. 자, 되셨으면은 유형 15번을 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정과지수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써봤는데 분자는 상수야. 분자는 상수가 나왔고 분모는 K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이때 FK가 최대 값을 구할 때는 이 분모가 뭐일 때가 되겠습니까? 최소일 때죠? 분자가 상수니까 분모가 최소면은 전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이 최소일 때를 구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아까 써줬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은 물론 정석적인 방법도 있지만 뭐 이용해줘도 된다? 사선식과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줬습니다. 되시겠죠? 자체 방정식도 쫄지 말고 그냥 관계식만 구하면 된다. 그죠? 관계식이 이미 문제에서 나와줬어요. 그 나와져 있는 관계식을 이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과제는 여기까지 L4 T식과 동일하게 L3 T식도 여기까지 과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과제 하시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이 교시에 또 원의 방정식까지 나가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냥 과제할 시간 좀 들 테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응? 갔다 오세요. 너는 막대기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야?